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카라반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항상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이 요즘에 전기차를 가지고 캠핑카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차가 의뢰가 들어오면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엊그제도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캠핑카로 만들면 잘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문의가 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진짜 캠핑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전기차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캠핑카로 꾸밀 때와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직류 배터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직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그런 배터리죠. 아마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테슬라 대 에디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테슬라 씨가 발명을 한 교류 전기,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어디 한 군데가 끊어지면 그 전기는 기능을 못 합니다. 에디슨 씨가 발명한 직류, 우리가 흔히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제품 배터리,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 그것도 다 직류 배터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쇼트의 위험이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당연히 불꽃이 튀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착화가 되는 모재에 붙어서 불이 나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캠핑카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만들거나 했을 때는 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교류의 모터를 이용을 합니다. 교류는 이제 조용하게 구동이 된다는 의미로 각 바퀴에 모터를 달아놓은 차도 있고 아니면 앞축, 뒤축만 달아놓은 전기 자동차도 있는데요. 교류를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직류를 꺼내서 그걸 인버터를 이용해서 교류를 만든 다음에 그 교류가 모터를 구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인버터, 그리고 혹은 거기 DC를 쓰려면 그 DC를 바로 꺼내면 되니까 DC는 직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구동되는 인버터, 그거를 꺼내서 우리가 쓰는 220V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기 자동차는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380V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삼상전기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 공장에도 삼상전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모터들로 구동되는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삼상의 교류를 꺼내려면 인버터가 380V 인버터면 안 되고 이제 220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20V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직류 12V나 24V를 220으로 만들어주는 인버터입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380V가 만들어진 것을 220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를 쓰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이 들어가면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각 모터가 구동축에 전달하는 힘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썼을 때 이 배터리가 어떻게 소진되고 하는 것 때문에 완충을 하면 몇백 킬로를 간다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막 전기밥솥이니 전자레인지니 막 돌리면 직류 배터리는 셀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셀이 전압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양동이 두 개의 물이 다르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전류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지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캠핑카 제작자들은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 이퀄라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셀을 균등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거든요. 사용은 한 1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생명력이 다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12년까지도 뭐 충분히 쓰는 걸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핵심은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캠핑카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것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사실 저처럼 캠핑카를 만드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달리는 능력까지 내가 보증을 해줄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데에서는 야, 여기다 전기밥솥 연결해서 써도 돼? 그래도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카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도 이참에 분명히 전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오케이를 안 해줄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보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삼상을 그냥 220V로 쓸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꺼내오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산불도 뭐 조심하고 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담배 꽁초가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언제 어디서 인명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거면 전기 자동차의 캠핑카 제작은 아직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조심해서 만들고 하더라도 불안정성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과신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런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뭔가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99% 정도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불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꺼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참 난감한 겁니다.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사실 제가 접근할 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뭐 조용하고 유지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기를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연구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기 자동차는 캠핑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테슬라가 이겼다, 에디슨 씨가 이겼다 이런 구설수들이 있고 뭐 주장들이 달랐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내부에는 테슬라 씨나 에디슨 씨의 발명품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 말고는 공기가 조금 맑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카를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많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